2026년 1월 28일, 와, 이날 미국 주식시장 정말 떠들썩했죠. 역사적인 기록이 딱 세워졌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이걸 두고 엄청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바로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7,000. S&P 500 지수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상징적인 고지를 넘어선 거예요. 와,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시장의 엄청난 승리다 이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좀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순간 뒤편에서는요, 시장의 미래를 두고 완전히 다른 신호들이 정말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S&P 500 지수가 장중에 7,002포인트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장 마감 때는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헤드라인은 사상 최고치, 이렇게 화려했는데 실제로는 시장 깊숙한 곳의 불안감, 그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럼 이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투자자들은 모두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혹시 FOMC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기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연준 안에 있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 대출이자부터 경제 전체가 들썩이는 거니까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연준의 결정은 뭐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투표 결과예요. 표를 보니까 12명 중에 2명이 금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10대 2라는 숫자, 이게 기경 숫자가 아니에요.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경제는 뭐 괜찮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딱 이런 뉘앙스였죠. 특히 관세 문제 같은 변수도 있어서 아직 안심하고 승리를 선언할 때는 아니라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연준 발표가 끝나고 진짜 드라마는 장마감 후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간이었죠. 와, 결과가요, 딱 혼합 성적표였어요. 웃는 기업, 우는 기업이 너무나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메타와 테슬라, 이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 좋아서 시장의 환호를 받았죠. 와, 돈 잘 버네, 이런 반응이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실적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왜냐? 투자자들이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중에 수익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한 거죠. 똑같이 AI를 외쳤는데 시장은 지금 당장 버는 돈과 미래에 들어갈 비용을 두고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내린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죠. 보세요. 메타는 10% 넘게 폭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4%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희비가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렸는지 이 차트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날 시장 이야기가 연준하고 빅테크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헤드라인 너머에서는요,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생태계인지 보여주는 여러 움직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순적인 하루였어요. 한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기술주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헬스케어 주식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거든요. 심지어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막 몰려들었고요. 이건 뭐예요? 시장 전체가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시장이 뒤죽박죽인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 일부 분석가들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지금 모두가 빅테크라는 거인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다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그냥 지배해버렸잖아요, 이 빅테크가. 그런데 이 시대가 혹시 저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좀 대담한 주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질 캐리 홀이라는 전략가에게서 나왔어요. 이분 말이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소형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근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이익이 대형주보다 더 빨리 성장할 거다. 둘째, 미국 정부가 인프라에 돈을 많이 쓰는데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 셋째, 이게 중요한데 금리가 내려가면 고금리에 힘들었던 소형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거죠. 여기에 정책적으로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거죠. 특히 이 5번째 이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여러 자산을 굴리는 대형 펀드들이 소형주 비중을 60%나 줄여놓은 상태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소형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총알, 즉 잠재적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소형주가 연평균 9%의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자, 9%.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같은 기간 대형주의 예상 수익률이 고작 1%거든요. 9% 대 1%. 만약 이 예측이 맞는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S&P 500이 7,000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바로 그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저 꼭대기에 있는 화려한 거인들이 아니라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작은 주식들, 바로 이 언더독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시장의 다음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앞으로 정말 흥미진진해지겠네요.